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면접장으로 가던 길, 한 청년이 마주한 선택의 순간, 하필 그때 넘어진 노인을 도와드리다 흠뻑 젖은 옷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순간 모두의 비웃음 속에서 한 청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가져온 기적 같은 반전과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비밀.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보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적시게 될 거예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창백한 조명 아래 강민수는 낡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26, 그의 나이답지 않게 손끝은 거칠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닦아도 반질반질해지지 않는 구두를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끝이야. 민수의 방은 겨우 2평 남짓한 고시원이었어요. 벽에는 수십 장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색으로 수정한 흔적이 마치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근 3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취업을 준비해온 그에게 기회란 단어는 가져본 적 없는 사치였어요. 어머니, 민수는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년 봄 공사장에서 떨어져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와 민수의 어깨에 무겁게 실렸죠. 민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겨진 양복은 밤새 걸어두어 펴놓았지만 여전히 주름이 가득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 끝까지 가보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20번, 30번.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했는지 세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대기업의 마지막 면접,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죠. 민수는 방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우산을 찾아보았지만 지난주에 바람에 부러진 채 버려진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새 우산을 살 여유조차 없었던 그였죠. 괜찮아. 조금만 맞으면 돼. 그렇게 민수는 빗줄기를 뚫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었으니까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폭우로 변했어요. 민수는 반쯤 뛰면서 걸었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는 이미 흠뻑 젖어 발밑에서 찰박거렸고 양복은 빗물을 머금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30분 안에 도착해야 해. 민수는 시계를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작은 언덕길에서 어떤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한 노인이 리어카를 밀며 비탈길을 오르려다 미끄러져 쓰러진 것이었어요. 리어카에는 폐지들이 가득했고 비에 젖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를 피해 뛰어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잠시 망설였어요. 시계는 이미 면접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멈추면 면접에 늦을 거야.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어쩌면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본 것인지도 몰라요.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젖은 구두로 마치 맨발로 뛰는 것처럼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민수는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고맙네. 민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폐지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었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옷은 속옷까지 완전히 젖었죠. 여기까지만 가면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노인에게 허리 깊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괜찮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시계는 이미 면접 시작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을 검은 차량 안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 이한석이었어요. 그는 은퇴한 직원의 안부를 묻고 돌아가던 길이었죠. 차창 밖에서 목격한 한 청년의 행동에 그는 말없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어요. 면접실 앞 민수는 완전히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이마에 달라붙었고 셔츠는 속이 비칠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민수는 자신이 마치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미 끝난 건지도 몰라. 민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면접관들과 다른 지원자들 모두 그의 젖은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찡그리며 물었죠. 이런 상태로 면접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한 남성 지원자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면접 보러 온 거 맞아요? 집에 우산도 없나 봐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는 길에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끄시던 어르신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도와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더 젖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꺼내 면접관에게 건넸어요. 그의 손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면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대표 이한석이 들어섰어요. 모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에 어떤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한석이 아까 그 차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대표 이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방금 그 말 한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비웃던 남성 지원자가 당황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김준호입니다. 이한석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을 마주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비를 맞고 사람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마른 옷 속에서 사람을 조롱했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젖은 옷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면접관들조차 놀란 눈빛으로 대표를 바라보았어요. 이한석은 천천히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죠. 퇴실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면접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김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이한석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강민수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이 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수 씨,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면접이 끝나면 따로 이야기 나누고 싶군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함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고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2시간 후 모든 면접이 끝났습니다. 이한석이 복도로 나왔고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카페에서 이야기 나눌까요? 민수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였지만 이한석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고 민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리어카를 미는 노인을 도와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카페에서 이한석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노인을 도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도 매일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시거든요. 이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감이 어려 있었어요. 면접에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한석은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어요. 강민수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놀라셨군요. 사실 나는 은퇴한 직원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당신을 보게 됐죠. 그 모습에서 나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한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의 규모로 성장한 것은 분명 성공이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당신에게서 그것을 다시 보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민수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퇴근 후에도 책상에 남아 공부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 점점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한석 대표는 종종 민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따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경영의 본질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치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야.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구나. 그리고 입사한 지 한 달 후 민수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특별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 치료비 지원, 사내, 장학금, 임대주택 연계 등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이것이 모든 신입사원에게 제공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에게만 제공된 특별한 혜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한석을 찾아갔어요. 대표님, 제가 받은 이 혜택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요청한 거예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죠? 이한석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길에 누군가를 위해 리어카를 밀고 있는 한 청년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내가 다시 세상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한석이 리어카를 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한석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가 받은 건 동정이 아닙니다. 기회예요. 그 기회로 자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퇴근길, 민수는 조용히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어요. 언덕길 위에서 그는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폐지를 모으고 계셨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비 오는 날 뵈었습니다. 노인은 민수를 잠시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비 맞은 청년이구먼. 어떻게 지내나? 민수는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날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나?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첫 월급의 일부입니다. 받아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젊은이가 번 돈은 젊은이가 써야지.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자네가 밀어준 건 리어카가 아니라 자네의 인생이었지. 민수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날 리어카를 밀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렴. 노인이 건넨 것은 작은 나무로 된 부적처럼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거야. 내게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지. 이제 내가 가질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수는 그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매주 노인을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없었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어요. 그의 팀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이제
어머니와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죠. 비가 다시 쏟아지던 어느 날 회사 후배 하나가 민수의 책상을 찾아왔습니다. 선배, 또 우산 안 들고 오셨어요? 민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비가 오는 날엔 누군가를 위해 먼저 젖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후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나도 한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 매일 밤 포기하고 싶었지. 그런데 그날 비에 젖었을 때 세상이 나를 안아주더라고. 민수는 서랍에서 노인이 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후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면 항상 생각나.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민수는 젖은 구두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모든 따뜻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조금씩 노인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구석구석에는 이제 특별한 케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민수가 이한석에게 제안했던 아이디어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떨까요? 이한석은 그 제안을 단번에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팀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했어요. 민수는 이제 30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을 다시 베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이한석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지점을 열려고 합니다. 해외 지점이에요. 그곳의 책임자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꿈과도 같은 제안이었어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이한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빗소리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퇴근 후 민수는 노인이 계시던 그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그곳에 없었어요. 작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곳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뀐 순간을 기억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노인이 주었던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줄 차례구나. 그는 고개를 들어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젖었기에 세상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젖은 구두로 걸어가는 민수. 그의 뒷모습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를 위해 먼저 젖는 사람이 될 것이었어요.